이번 영상은 취미로 포도 키우기 2년차 두 번째 영상이고요. 가지 유인하는 거랑 비료 주는 거, 그리고 겹순다는 거랑 작년 삽목 시기에 따라서 열매가 몇 개씩 열렸는지 보여드릴게요. 먼저 가지 유인부터 해볼게요. 오늘은 4월 28일이고요. 포도나무가 많이 자랐죠? 앞에 살짝 보이는 무화과랑 비교해보면 무화과는 이제 막 눈이 트여서 잎이 몇 장 되지도 않는데 포도는 난리가 났어요. 저는 이상하게 이럴 때 포도가 안쓰럽더라고요. 무화과는 지중해 따뜻한 곳에 살던 나무라 여유가 넘쳐요. 어차피 겨울이 오려면 한참 남았으니까 급할 게 없이 봄에 천천히 자라고 있어요. 근데 포도는 조금만 늦으면 추워지니까 날씨가 조금만 풀려도 급하게 자라거든요. 잘 자라고 있는 게 이대로 둬도 될 것 같은데 왜 유인을 해야 될까요? 포도 1년차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과일나무는 가지를 눕혀줘야 다음에 열매가 잘 열려요. 그래서 8개의 열매 가지를 이렇게 다 수평으로 눕혀줄 거예요. 전후를 비교해보면 확실히 차이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눕혀줘야 가지에 햇빛이 더 잘 들어요. 이것도 내년 열매 생성에 중요해요. 저희가 내년에 쓸 눈은 열매 가지 첫 번째 눈이거든요. 유인하기 전을 보면 첫 번째 눈 근처에 잎이 무성하죠. 반면에 유인 후에는 첫 번째 눈 근처가 많이 환해졌어요. 거봉같이 수세가 약한 품종은 영향이 아주 크진 않은데 샤인머스켓처럼 수세가 센 품종들은 유인을 잘 해주셔야 3년차, 4년차에도 계속 열매가 잘 열려요. 관리를 안 하면 나이를 먹어도 포도가 안 열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유인하는 건 특별한 건 없어요. 가지를 살살 눕혀서 묶어주세요. 묶을 땐 양말목끈으로 묶는 걸 제일 추천드려요. 신축성이 있어서 나중에 가지가 더 자라거나 굵어져도 가지를 파고들지 않거든요. 묶었다 풀었다 하기도 쉬워서 작업 효율도 높고요. 묶는 방법은 오이 영상에서 보여드렸었는데 간단히만 다시 보여드릴게요. 왼쪽을 1번, 오른쪽을 2번이라고 해볼게요. 일단 1번을 2번 안쪽으로 넣어주시고요. 다시 2번을 1번으로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당기면 끝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1번을 2번에 넣고 그 다음엔 반대로 2번을 1번 쪽에 넣어주세요. 한두 번만 해보시면 그 다음부터는 엄청 쉬우실 거예요. 주의하실 건 가지가 부러지기 쉬워요. 어디가 부러지냐면 오래 자란 열매 가지가 통째로 부러져요. 여기를 보시면 위쪽은 초록색 열매 가지가 있는데 이 자리는 초록색 열매 가지가 하나도 없죠. 이게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부러뜨린 게 아니고 저도 유인하다 실수해서 부러졌어요. 그래서 무리하게 눕히진 마시고요. 약간 세워서 묶은 다음에 가지 아래쪽을 움직이지 않게 한 손으로 잡고 다른 손으로 살살 눕히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눕히는 시기예요. 열매 가지가 너무 어릴 때 눕혀도 잘 부러지고요. 그렇다고 너무 커져도 잘 부러지거든요. 이거는 내가 묶을 위치가 영구 가지에서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달라요. 저는 보통 가지당 잎이 6, 7장 정도 됐을 때 유인하고요. 몇 번 해보시다 보면 내 환경은 언제쯤 유인하면 될지 감이 오실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팁은 절대로 비 온 당일이나 비 온 다음 날에는 유인하지 말아주세요. 비 온 다음 날까지도 가지가 약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때는 가지가 엄청 쉽게 부러져요. 그 다음에 가지 비트는 걸 보여드릴게요. 1년차부터 열매 가지를 옆으로 유인했기 때문에 대부분 열매 가지는 2년차에도 순이 옆으로 나올 거예요. 앞 영상에서 순 정리할 때도 옆으로 나온 순을 주로 남겼고요. 근데 이 가지는 순이 앞으로 나왔죠. 이런 건 옆으로 유인하면 부러지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이런 가지는 가지를 비틀어 줘야 돼요. 두 번째 잎이랑 세 번째 잎 사이의 줄기를 두 손으로 잡고 비틀 거예요. 아래쪽 손은 움직이지 마시고요. 위쪽 손을 돌려서 가지를 비틀어 주세요. 부족하면 그 다음 마디도 비틀어 주시고요. 안 되면 다음 마디도 비틀어도 돼요. 영상으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비틀면 되세요. 두두둑 소리가 날 텐데 괜찮고요. 그러면 유인이 쉽게 되죠. 이 가지는 아직 조금 더 자라야 묶을 수 있겠네요.
아직 묵진 않을게요. 작년에도 가지를 2개 부러뜨렸는데 올해도 2개를 부러뜨렸어요. 이 가지를 자세히 보면 여기가 반쯤 떨어졌거든요. 이러면 안 떨어진 반으로 연명하다가 날씨가 더우면 결국에는 가지가 마르더라고요. 해마다 발전해야 되는데 어째 똥손인 건 변함이 없네요. 그럼 대안을 생각해 봐야겠죠? 앞 영상에서 포도 8송이 중에 5송이만 남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포도 속는 걸 가지 유인이 끝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5송이만 남겼는데 그 가지 하나가 부러지면 4송이만 남겠죠? 그래서 8송이를 남겨놓고 가지를 유인하면 혹시나 가지가 부러져도 남은 가지 중에 5송이를 남길 수 있겠죠? 그 다음엔 겨순을 제거할게요. 가지 유인할 때쯤 되면 겨순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여기가 영구가지, 여기는 1년차 열매가지고요. 여기가 올해 자란 열매가지죠. 열매가지랑 잎 사이에 겨순이 나왔어요. 이렇게 겨순이 많이 자라면 내년에 쓸 눈이 꽃눈이 아니라 잎눈으로 퇴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겨순이 보일 때마다 제거해주세요. 여기도 있고요. 이렇게 어릴 땐 손으로도 쉽게 딸 수 있어요. 많이 크면 가위로 잘라야 되고요. 덩굴손도 필요 없으니까 잘라줄게요. 주의하실 건 첫 번째 마디 겨수는 바짝 자르면 안 돼요. 1년차 때도 말씀드렸죠. 여기 초록색 가지가 올해 자란 열매 가지고요. 이런 겨수는 전부 따주면 되세요. 근데 여기 첫 번째 마디에 겨순이 나올 수 있어요. 아직은 겨순이 없죠. 혹시나 여기가 자라면 반드시 잎을 한 장 남기고 잘라주세요. 왜냐면 이 눈이 내년에 쓸 눈이거든요. 겨순을 자르면 이 눈이 자꾸 트일 거예요. 그러면 꽃눈으로 변할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잎을 한 장 남겨놓으면 이 눈 대신에 잎 한 장에 달린 눈이 대신 트일 거예요. 그러면 아래쪽 눈은 오래 트이지 않고 한여름에 꽃눈으로 변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마디는 겨순이 생기면 꼭 잎을 한 장 남기고 잘라주세요. 이제 비료를 말씀드릴게요. 비료를 줄 때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건 뭘까요? 최소한 포도 열매에 있는 성분만큼은 비료를 넣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포도 100g에는 칼륨이 191mg 들어있어요. 그럼 포도 2kg에는 칼륨이 약 3.8g 들어있고요. 저희가 1년에 적어도 칼륨을 3.8g 이상은 줘야 포도를 2kg 수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칼륨을 적게 줘놓고 포도가 2kg 넘게 열리기를 기대하면 안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각 성분별로 포도 열매에 필요한 양이랑 나무가 크는데 필요한 양을 계산해서 적어도 그만큼은 비료를 줘야 돼요. 화분에서 키울 때 이걸 생각 안 하고 비료를 대충 주시면 포도가 부실하게 달릴 수밖에 없어요. 쉽지 않죠?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게 제가 미리 다 계산을 해놨고요. 해마다 엑셀로 기록을 하면서 계속 발전시키고 있어요. 작년까지는 비료 종류를 이렇게 많이 사용했거든요. 근데 여러 종류를 다 사려면 힘드시겠죠? 그래서 무슨 수학 문제 풀듯이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까 비료 종류를 6가지로 압축할 수 있더라고요. 이 6종류만 가지고도 17가지 필수 원소를 다 채워줄 수 있어요. 무화과에도 공통으로 사용하는 비료고요. 블루베리처럼 산성흙에서 키우는 식물은 조금 다른데 일반적인 식물에는 다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어요. 이 표에 있는 날짜에 해당하는 비료를 주면 되세요. 앞 영상에서 4월 4일에 어분골드 30ml랑 용성인비 15ml를 줬죠. 그게 여기에요. 날짜는 정확히 맞출 필요는 없고요. 대충만 비슷하게 주세요. 특징적인 게 초산칼슘은 황산가리, 황산고토랑 같이 주시면 안 돼요. 같이 주면 흔히 얘기하는 석고, 황산칼슘이 생겨서 물에 안 녹거든요. 그렇다고 칼슘만 덩그러니 줘도 안 좋아요. 칼슘, 가리, 고토는 서로 흡수를 방해하거든요. 그래서 칼슘만 주면 가리랑 고토, 결핍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제일 좋은 건 칼슘은 따로 주고 며칠 내로 가리랑 고토를 바로 주는 거예요. 표에도 초산칼슘을 주고 5일 후에는 반드시 황산가리랑 황산고토를 주게 돼 있어요. 5일 간격은 예시니까 지키실 필요는 없고요. 초산칼슘을 준 후에 비가 왔다든지
물을 한 번이라도 주시면 초산칼슘이 전부 녹아서 흙 속으로 들어갈 거예요. 물에 잘 녹는 칼슘이거든요. 그렇게 초산칼슘 가루가 눈에 안 보이면 황산가리랑 황산고토를 주면 되세요. 황산가리랑 황산고토는 동시에 주는 게 나무한테 좋으니까 같은 날 주시면 사람도 편할 거고요. 나머지 비료들도 표에 있는 대로 주면 되세요. 참고로 6월 15일까지는 무화과 2년차 이상 나무도 비료 양이 똑같아요. 무화과 2년차 비료 영상이 조만간 올라올 텐데 그 전에 비료 주실 분들은 이 표에 있는 양대로 주시면 되세요. 마지막 비료 주는 날짜는 9월 말쯤이고요. 비료 줄 때마다 이 영상을 찾아보려면 귀찮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표 링크를 더보기란이랑 댓글에 남겨놓을게요. 누구나 볼 수 있게 해놓을 거니까 다운받거나 인쇄해놓고 보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비료 링크도 남겨놓을게요. 표에서 다음으로 줄 비료는 4월 20일 초산칼슘 5ml예요. 초산칼슘은 지퍼백 포장이 아니에요. 이렇게 작은 지퍼백에 덜어서 쓰셔도 되고요. 저는 나무 숫자가 많아서 아예 락앤락 통에 넣어놓고 쓰고 있어요. 요새 바빠서 4월 28일에 줬고요. 계량 스푼으로 5ml를 줬어요. 굳이 물에 녹일 필요도 없고요. 옆면 시비, 그러니까 잎에 뿌릴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그냥 가루로 뿌리면 되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1년차 삽목 시기에 따라서 포도가 몇 송이나 열렸나 결산을 해볼게요. 이 나무는 작년 1월 15일에 삽목했던 미와이이고요. 여기 포도가 있죠. 두 번째 열매가지도 포도가 있고요. 세 번째도 있는데 네 번째 열매가지는 포도가 없네요. 다섯 번째는 있고요. 여섯 번째는 다시 없어요. 일곱 번째는 있고요. 여덟 번째는 또 없어요. 결과적으로 5송이가 열렸어요. 제일 빨리 삽목한 나무인데 포도가 없는 가지도 있죠. 이건 품종 탓인 것 같아요. 미와이도 샤인머스켓처럼 수세가 센 품종인가 봐요. 최근에 나오는 신품종들은 거의 다 수세가 세더라고요. 샤인머스켓이 워낙 유행이라 비슷한 계열로 계속 교배해서 그래요. 그래도 필요한 5송이는 열렸으니까 성공적이고요. 두 번째 나무는 미와이랑 똑같이 1월 15일에 삽목한 거봉 닮은 포도예요. 정확한 품종은 모르고요. 이 나무는 다른 집에 선물로 보내서 전체 사진은 없는데 8송이가 다 열렸다고 하더라고요. 세 번째 나무는 작년 4월 23일에 삽목한 거봉 닮은 포도고요. 포도 키우기 1년차 영상에 나왔던 나무예요. 역시나 8송이가 다 열렸어요. 네 번째 나무는 작년 4월 23일에 삽목한 금양 1호고요. 이 나무가 앞 영상에서 포도송이를 잘랐던 나무예요. 그래서 지금은 5송이만 남기고 다 잘랐는데 자르기 전에는 열매가지 8개에 전부 포도가 있었죠. 마지막 5번째 나무는 작년 5월 31일에 삽목한 거봉 닮은 포도고요. 무화과 포도 삽목 영상에 나왔던 나무예요. 전부 덩굴손만 나왔고 포도는 한 송이도 없어요. 결론적으로 삽목은 늦어도 4월 말까지는 시작해 주시고요. 묘목은 6월 말까지는 부직포 화분에 심어야 되고요. 수세가 센 품종들은 일찍 심었어도 방심할 수 없어요. 1년차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대로 숨막기도 해주시고 겨순도 잘라주시고 잘 관리해주세요. 삽목도 가능하면 일찍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포도 키우기 2년차 다음 영상은 2년차 숨막기랑 지베렐린 처리가 될 것 같아요. 영상이 준비된 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